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현재 바르셀로나를 둘러싼 이적설이 정말로 많죠.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프랭키 더용 메뉴 가느냐, 레반도프스키 바르셀로나 올 수 있느냐, 하피냐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줄스 쿤데가 바르셀로나를 원한다는데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I don't know.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몰라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라리가 셀러리캡 문제도 달려 있잖아요. 과연 바르셀로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지금 의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선수가 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주간꾸레를 하는 이유는 바로 레반도프스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레반도프스키의 이적설은 정말로 뜨겁죠. 사실 홀란드, 다윈 누네스, 음바페 다 정리가 됐잖아요. 홀란드 맨시티 가고 다윈 누네스 리버풀 가고 음바페는 파리 생제르맹에 남고 그러면 이제 누구냐? 레반도프스키. 과연 이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에 한 명이 둥지를 옮길 것이냐? 독일을 떠나 스페인으로 올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레반도프스키가 너무나 놀라운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인터뷰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현재 클럽의 팬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죠. 팬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독일 언론 쪽에서도 이거는 바이에른 뮌헨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레반도프스키의 인터뷰는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한번 내용을 볼까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내 안에 무엇인가 죽었다. 내 삶에서 더 많은 감정을 느끼기 위해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고 싶다. 최고의 방법은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바이에른 뮌헨은 마지막까지 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나의 내면에 발생한 상처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말 그대로 바이에른 뮌헨을 돌려까기를 했죠. 아니야. 돌려까기가 아니죠. 그냥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합니다. 바르셀로나의 제안 이외에는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고 싶은 것은 명확하다. 나에게 발생했던 일을 알게 된다면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고 싶어하는 선수는 없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고 싶은 것은 그 원인은 바이에른 뮌헨에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레반도프스키가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고 싶은 이유는 바로 바이에른 뮌헨에 있다. 그 이유를 바이에른 뮌헨이 제공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 팬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죠. 저라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제가 믿었던, 제가 사랑했던, 제가 기대했던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우리의 영웅이 이렇게 떠나간다고?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고?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레반도프스키가 누구냐? 도르트문트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할 때 도르트문트 시절도 위대했지만 바이에른 뮌헨에서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됐죠. 그래서 도르트문트와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면서 분데스리가 득점왕을 무려 7회, 그리고 분데스리가 우승을 무려 10회,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재능은 뭐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거든요. 그 정도로 뛰어난 스트라이커입니다. 이 선수의 단점이라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이. 1988년생이거든요. 올해 33살이에요. 하지만은 식단 관리라든가 자기 관리를 봤을 때는 향후 3, 4년 정도는 여전히 최정상에서 뛸 수가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뛸지, 바르셀로나에서 뛸지, 또 어디서 뛸지 모르겠지만은 그 팀은 레반도프스키를 이용해서 득점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레반도프스키 이적에 관련해서 레반도프스키가 왜 이렇게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고 싶어 하는가? 독일 언론 쪽이 분석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레반도프스키는 바이에른 뮌헨과 계약 기간이 2023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계약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30살 이상의 선수에 대해서는 1년 재계약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에게 당연히 1년 재계약을 제시했겠죠. 거기다가 레반도프스키의 활약을 봤을 때는 2년도 가능하다. 그래서 2년 계약을 제안을 하되 그 대신 임금을 좀 삭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레반도프스키는 3년 재계약을 원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게스만 감독과 불화설이 있었습니다. 나게스만 감독은 측면 쪽에서의 득점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레반도프스키에게 약간의 희생적인 플레이, 이타적인 플레이를 요구했다고 해요. 근데 레반도프스키는 골을 넣는 것이 자기 자신인데, 그리고 내가 골을 넣을 수 있게끔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충돌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진과도 충돌이 있었는데 12월 크리스마스 연휴 때 그때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발목 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비행기 타면은 기내 압력 때문에 부상이 회복되는 게 좀 더딜 수가 있으니 연휴에 폴란드로 돌아가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레반도프스키가 이거를 무시하고 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단 관계자들도, 그리고 구단 운영진들도, 그리고 감독도 계속해서 이제 레반도프스키하고 약간의 충돌이 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레반도프스키가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거는 의견 충돌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레반도프스키를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식의 마지막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로 온다면 저는 좋아하긴 좋아할 겁니다만 이 작별 과정에 대해서는 좀 실망감이 있거든요. 자, 여하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 쪽에서도 분주히 움직였겠죠. 바이에른 뮌헨에 하르베르트 하이너 회장하고 올리버 칸 CEO하고 하산 살리하미지치 단장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의 계약 기간은 2023년까지다. 레반도프스키는 2023년까지 바이에른 뮌헨에 남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얘기는 레반도프스키를 이적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고, 만약에 이적시키는 상황이 되더라도 최대한 이적료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하산 살리하미디치 단장 인터뷰를 보면은 레반도프스키 얘기도 하지만 사디오 마네 얘기도 하거든요.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리버풀의 사디오 마네 영입을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33살의 스트라이커하고 1년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적시키는 게 옳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얼마의 이적료를 원하느냐?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유로를 원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바르셀로나는 3천만 유로 정도에서 합의를 보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것도 의견 충돌이 또 이루어지겠죠. 바르셀로나는 레반도프스키가 원하는 3년 계약에 대해서 구두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재정적인 문제, 라리가 셀러리캡 문제. 그러다 보니까 레반도프스키의 영입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반도프스키가 바이에른 뮌헨을 떠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첼시가 레반도프스키를 영입하고자 움직인다. 이런 게 이제 잉글랜드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프랑스 쪽에서도 레키프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레반도프스키 영입을 노리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반도프스키는 바르셀로나만을 원한다는 식의 인터뷰를 했죠. 근데 지금 재정적인 상황도 그렇고 선수 영입 문제도 그렇고 약간 이제 지지부진한 바르셀로나 상황이잖아요. 그 가운데 라리가의 하베르 테바스 회장이 인터뷰하기를 지금 바르셀로나가 레반도프스키와 계약할 방법은 없다. 그들도 자신이 처한 재정 상황과 리그 규칙을 잘 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황이 안 좋고 라리가 셀러캡 문제가 있으니 레반도프스키 영입 못하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레반도프스키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프랭키 도용이든 페드리든 누구든 팔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프랭키 도용이나 페드리가 바르셀로나 팬들에게는 정말 사랑받는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레반도프스키 쪽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 영입해 준다며. 나 발언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야 이게. 그래서 레반도프스키 에이전트 피니자하비가 라포르타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답니다. 야, 이런 이야기를 테바스 회장이 한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레반도프스키 영입 못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라포르타 회장이 그 전화를 받고 뚜껑이 열렸다고 하죠. 라포르타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레반도프스키 에이전트를 좀 이제 아니야 이적시킬 수 있어.
영입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테바스 회장은 바르셀로나 관련 코멘트를 중단해야 된다. 리그 회장이 그런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 이거는 바르셀로나의 이익을 해칠 명확한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CBC 펀드 관련해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거든요. 사실 바르셀로나 내부에서는 CBC 펀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테바스 회장의 이 발언 때문에 라포르타 회장이 뚜껑이 빵 하고 열렸고 그래서 CBC는 노, 안 받아들여 이렇게 된 거죠.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얽히고 설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테바스 회장이 야 바르셀로나는 파산할 클럽이 아니야. 자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자산을 처분한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설 것이다. 바르셀로나는 돈을 버는 클럽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테바스 회장의 얘기가 틀린 건 아닙니다. 지금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황이 안 좋고 라리가 셀러캠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르셀로나가 첫 번째 하는 거는 선수단의 임금 삭감입니다. 전체적으로 선수단에 드는 비용을 줄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아마 선수들을 이적시키면서 또다시 공간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지금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적시킬 선수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렁글레, 움티티, 민게사, 뭐 브레이스웨이트 정말로 많습니다. 이 가운데 프랭키 도용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프랭키 도용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메뉴로 보낸다고 하면은 물론 실질적으로 돈은 벌 수 있어요. 그리고 라리가 셀러리 캡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공간은 생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프랭키 드용을 내보내서 레반도프스키의 공간이 확실하게 확보가 된다? 이건 또 아닌 듯 보이거든요. 그리고 팬들이 프랭키 드용은 남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프랭키 드용의 문제도 그렇고 레반도프스키의 문제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조금 더 기다려달라. 여기다 16일날 또 바르셀로나 회의가 있잖아요. 그 회의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 회의 내용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번 주는 죄송하지만 썰들만 풀어놓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는 16일 회의 내용 그리고 바르셀로나 둘러싼 이적이 어떻게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교통정리가 된다면요. 다음 주에 봐요.